오늘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황하나의 캄보디아 도피 사건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인터폴 적색 수배 중인 황하나가 한국인 납치와 고문이 빈발하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목격되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황하나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이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전 약혼녀로 대중에게 알려진 인물입니다. 2017년 박유천과 결혼을 약속했으나 마약 투약 혐의가 불거지며 파혼했고 이후 박유천 역시 마약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황하나는 마약 범죄의 상습범입니다. 2015년부터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했고 2019년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1년 7월 재차 마약을 투약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24년 1월 황하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2023년 9월에는 배우고 이성균을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 김모 씨와 함께 내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2024년 2월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가니아 검사를 통해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를 받던 황하나는 돌연 그해 2월 중순 태국으로 출국했고 수사 과정에서 추가 혐의가 드러나자 경찰은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현재 황하나는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생활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3년 태국으로 도피한 후 최근 캄보디아로 거처를 옮긴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지 제보자들에 따르면 황하나는 단순한 은신을 넘어 의혹스러운 활동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태국 상류층 이른바 하이소 인사들과 교류하며 유흥업소 관계자들과 잦은 파티를 벌이고 있다는 목격담이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현지에서 성매매와 마약 유통에 가담하고 있다는 의혹입니다. 일부 제보자는 황하나가 한국에서 알고 지내던 지인들을 불러 현지 남성과의 성매매를 유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제보자는 황하나가 현지 재력가들을 상대로 자금 세탁을 돕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의혹들은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황하나가 도피처로 선택한 캄보디아는 현재 세계적인 사이버 범죄의 허브로 전락한 상태입니다. 중국계 범죄 조직이 운영하는 사기 범죄 전문단지 웬치가 캄보디아 국경 내 수백 곳에 있다고 추정됩니다. 특히 악명 높은 것은 태자단지입니다. 영어로 프린스를 뜻하는 이 단지는 불법 도박, 납치, 감금 등 사이버 범죄의 거점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을 포함한 외국인들이 고수익 해외 일자리를 미끼로 유인되어 감금된 채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에 강제 동원되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인 대상 납치 신고 건수를 보면 그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2021년 4건, 2022년 1건에 불과했던 신고가 2023년 17건으로 늘었고 2024년에는 무려 220건으로 폭증했습니다. 올해는 8월까지만 330건이 접수되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정부는 2025년 10월 14일 캄보디아의 프린스 그룹과 회장 천지를 초국가적 범죄 조직으로 규정하고 공동 제재에 나섰습니다. 프린스 그룹은 태자 단지 등에서 최소 10개의 대규모 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출신인 천지 회장은 캄보디아 왕실에서 귀족 자기까지 받아 정부의 비호 아래 활동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범죄 수익으로 런던의 거액의 부동산을 사들이고 피카소 그림과 호화 요트를 매입하는 등 사치를 누렸습니다. 미국 싱크탱크에 따르면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등지에서 활동하는 온라인 범죄 조직은 연간 438억 달러, 우리 돈 약 60조 원의 수익을 올린다고 합니다. 이는 캄보디아 국내 총생산보다 훨씬 큰 규모입니다. 황하나의 캄보디아 행보가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빅뱅 출신 승리와의 연관 의혹 때문입니다. 승리는 2024년 1월 캄보디아의 한 행사에서 프린스 브루잉이라는 맥주 브랜드가 주최한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이 브랜드는 프린스 그룹의 계열사입니다. 당시 승리는 무대에서 캄보디아는 위험하지 않다. 아시아에서 가장 훌륭한 국가라며 손가락 욕설까지 하며 캄보디아를 극찬했습니다. 무대 뒤편에는 프린스 브루잉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보였고 이것이 범죄 단지를 운영하는 프린스 홀딩스 로고와 유사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승리와 프린스 그룹 간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승리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캄보디아 정부가 이러한 범죄 조직을 방치하거나 오히려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입니다. 수십 년간 절대 권력을 유지해온 훈센 전 총리 일가가 관련 범죄 조직을 묵인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캄보디아에서 50개 대규모 사기 작업장을 파악했으며 캄보디아 정부가 이들 시설이 번창하도록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UN 인권 최고 대표사무소는 만연한 부패 분위기 속에서 범죄 조직들이 처벌받지 않고 운영되며 정부 관계자, 정치인, 지역 당국, 유력 자산가들과 결탁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은 뇌물 없이는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부패가 심각하며 범죄 단지 문제를 취재하는 기자들이 정부 당국의 협박을 받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 이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10월 14일 캄보디아 취업 사기와 감금 피해 대응 전담 TF를 공식 발족했습니다. 10월 10일에는 푸놈펜 일대에 특별 여행주의보를 발령했고 10월 16일 영부로 캄포트주 보코산 지역 바베시, 포이페시는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한 합동 대응팀이 현지에 파견되어 캄보디아 경찰과 공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부 대응팀은 10월 16일 악명 높은 태자 단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황하나의 캄보디아 도피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범죄를 넘어 동남아시아 전역에 퍼진 초국가적 범죄 네트워크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마약 투약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던 황하나가 범죄의 온상이 된 캄보디아로 도피의 의혹스러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국제 공조 수사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캄보디아는 아름다운 앙코르와트와 찬란한 크메르 문화의 나라였지만 지금은 중국계 범죄 조직과 부패한 권력의 결탁으로 범죄의 온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고수익 일자리를 미끼로 유인된 수많은 한국 청년들이 감금, 고문,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황하나가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받고도 캄보디아에서 태국 상류층과 어울리며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캄보디아 법 집행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국제사회의 공조와 압력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캄보디아 고수익 일자리 광고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여행을 계획 중이시라면 외교부의 여행 경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